갑시다. 얘는 왜 안 나오냐? 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들어. 자, 가봅시다. 일단은 웬만한 문제는 지금 체크를 좀 많이 해봤는데 앞에 5번도 요청이 있길래 5번부터 가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5번은 어떻게 푸는 거지? 넓이가 15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게 잠깐만, 이게 좀 당황할 수 있겠다.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5번부터 갈게. 얘는 이제 넓이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의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잖아. 야, 보자고 한번.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15라고 나와있지? 그치? 저 요놈의 넓이를 이제 15라고 생각을 하고 외접원일이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정훈아 빨리 들어와. 자, 이런 식으로 외접원을 이제 하나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15로 잡는데 5로 잡는데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지. 그치?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이제 A, B,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바로 공식을 쓸 수도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에서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4R분의 ABC 이런 공식이 있어요. 사실 요거를 쓰면 그냥 바로 끝나기는 해. 요거를 쓰면 바로 끝난다. 일단은 조금만 써볼게. 그럼 넓이가 이제 15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서 공식을 쓰면은 바로 끝나긴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이 5라서 300. 그래서 각변의 길이를 다 곱하면 그냥 딱 두 줄 쓰면 되는데 300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공식을 이제 거의 안 쓰는 공식이거든. 얘를. 그래서 그냥 유도 과정을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공식 유도 과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잠깐만 유도 과정을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이 있다라고 치자. 자, 유도 과정인데 그러면 보통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런 걸 이제 가장 많이 쓰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뭐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2분의 1 AB의 사인 C가 되는 거죠. 그쵸? 원래 넓이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사인 법칙을 생각을 좀 해주면 사인 C분의 C를 2R로 바꿔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그러면 사인 C를 끝났네. 2R분의 C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C 자리에 2R분의 C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거잖아. 워낙에 많이 쓰는 거니까 두 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한번 곱해주고 절반 치고 이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지금 얘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그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를 이제 A, B, C라고 설정을 했을 경우에 뭐 여기 반지름이 주어져 있잖아. 일단은 그래서 요 공식을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좀 납득이 되나? 그러니까 요렇게 굳이 저기까지 안 외워도 되는데 아무튼 요거 알면은 사인 C를 이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만 알면은 사인 C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설명 납득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다 맞았니? 이런 식으로 사인 C 자리에 이거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제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봅시다.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 게 7번이 되게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7번을 같이 한번 해보자. 7번이요. 자, 하나씩 다 천천히 풀어줄 테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 좀 잘 따라와. 여분시험지도 받았으니까 뭐 거기다 뭐 필기를 하던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던 어쨌든 잘 좀 따라와. 일단은 7번 한번 같이 보자. 요렇게 써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4랑 40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n개의 숫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에서는 이거를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넣어서 등차수열이 이제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데 공차가 1이면 안 된대. 문제에서 공차가 1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19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 그치? 어딘가에 19가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n이 뭐냐? 그치? 요 조건을 만족하는 n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야, 이게 공차가 이제 한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사이에도 공차 한 개 있고, 요런 거 괜찮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공차가 당연히 한 개가 있겠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공차 3개를 더하면 A3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도 당연히 공차가 하나가 있을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공차를 n개를 더하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지. 이런 건 좀 납득이 되니? 자, 여기다 공차 하나 더하면 이거죠? 공차 2개 더하면 이거지? 공차 3개 더하면 A3지? 공차를 n개를 더하면 AN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공차를 n 플러스 1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4부터 시작을 해서 공차를 이렇게 더한다. 다 더했을 때 어쨌든 40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쵸? 뭐 당연한 얘기죠. 40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 이거 2개를 곱해서 이제 36이 나와야 되거든. 곱해가지고.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자세히 문제를 읽어보면 n개의 자연수를 넣는다고 나와 있잖아. 자연수. 거기 자연수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자. 자연수. 자, 얘네들은 다 자연수입니다. 이게 다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수라는 얘기는 공차 자체가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이거 동의를 하니? 여기다가 공차를 자꾸 더하는데 얘네가 계속 자연수만 나오려면 자연수에다가 자연수를 더해야지. 모든 애들이 다 자연수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는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는 2개고 관계식은 하나잖아. 그러면 일단 가장 극단적인 거 먼저 갈게요. 1, 2, 3, 4, 6. 잠깐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4, 9, 36에. 그 다음에 12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18이고 마지막으로 36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이 중에서 이거는 말이 안 돼. 얘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공차가 만약에 36이잖아? 그럼 얘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n이 0이 돼야 돼.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일단은 얘는 안 되고,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리고 잠시만, 공차가 1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안 돼. 그치? 1이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이제 이런 애들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 지금 4부터 시작을 하고 4부터. 근데 얘네들을 몇 번인가 더해가지고 지금 도현이 말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19가 나와야 되잖아. 언젠가는. 그럼 예를 들어서 4에다가 2를 계속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4에다가 2를 계속 더해서 19가 나올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4에다가 계속 3을 더해봐. 19가 나와? 나오지. 왜냐면 여기 갭 차이가 15가 되기 때문에 4에다가 얘를 5번 더하면 19가 된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아마 안 될걸? 4에다가 4를 계속 더해. 안 나오지.
4에다가 6을 계속 더해. 안 나오지. 9를 계속 더해.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않아? 안 나오죠. 이거 더해도 19는 안 나오잖아. 그치? 다 풀었네. 그래서 공차는 3이 되는 거고. 근데 두 개를 곱해서 36이 돼야 되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12가 들어가야 돼. 이건 납득을 하니? 그럼 여기에 12가 들어가야 되니까 n한테는 11을 주는 게 맞지. 그래서 n은 11이 되는 거고 공차는 3이 되는 거고. 어때? 설명이 좀 납득이 돼? 이게 아까 논란이 되게 많던데 혜원이 좀 괜찮았어. 어? 아 모르겠다. 잠깐만. 아니 알아야지. 잠깐만. 이게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19가 언젠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에서 시작을 하는데 4에다가 공차를 몇 번인가 더해서 19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4에다가 2를 계속 더해봐. 그럼 19가 나올 수가 없잖아. 4에다가 2를 더한다고 19가 나와? 2를 계속 더한다고? 4에다가 3을 계속 더하면? 3 몇 번 더하면 나오지 않아? 야 4에다가 3을 5번 더하면 그럼 19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근데 얘가 다 그래. 나머지 것들도 다 안 나와. 4에다가 4를 계속 더하면 뭐 20은 나와도 10은 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지는 거야. 다 안 된다고 다. 그치? 공차는 그리고 1이 아니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그럼 지금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공차가 3일 때. 공차가 3이면 n도 그냥 나오는 거지.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1번을 갔잖아. 자 11번이요. 아 요것도 아까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봐봅시다. 분비가 1이 아닌 분비수열 AN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래.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단순 계산하면 돼요. 단순 계산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뭐 공식 같은 거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 잠깐만, 잘못, 이거 에이스. 잠깐만. S3 맞죠? 야, 그러면 얘는 A456이잖아. 자, 천천히 한번 보여줘. 설마 이거를 막 분기수열의 합공식을 쓰고 이러지는 않겠지,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혹시라도 뭐 S6을 뭐 R-1분의 뭐 어쩌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하세요, 전개. 자, 이렇게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얘도, 그럼 얘는 A7부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 얘랑 얘랑 비교해보면 여기 윗줄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하면 아랫줄이 나오기는 하거든. 맞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으면서 가도 돼. 윗줄에다가 아래 세제곱을 곱하면 아랫줄이 나오잖아.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얘가 얼만데? 13이라고 나와있지. 자, 천천히 봐. 13이지, 그치? 근데 여기가 이제 351이잖아.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얼마나 떨어지죠? 오, 땡큐. 땡큐. 아주 좋아. 야, 그럼 다 풀었네. 다 끝났잖아. 간단하게 나오네. 그래서 R은 3이야. 얘가 27이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 R 자리를 3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R 자리. 한번 넣어보자고. 27A에다가 3 넣어봐. 81A에다가 3을 넣으면 243인가? 가만히 있어보자. 계산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270이죠? 맞니? 맞지 않나? 잠깐만. 270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맞죠? 그러면 351인가? 어쨌든 이거를 다 해서 13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얘도 혹시 약분돼요? 27분에 아, 이게 약분이 돼? 땡큐. 오. 공이 많이 되는데? 잠시만. 350. 아까 나왔던 여기 나왔구나. 땡큐. 잠시만요. 그러니까 R은 3이고 3을 다 넣으면 이 부분 350이 여기가 되지. 그 약분 치면은 그 약분이 돼.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항이랑 공비를 이제 구한 거지. 그치?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났잖아. 거기서 이제 이거 보여주면 되니까. 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거는 공식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그냥 공식 쓸게요.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얘는 그냥 공식을 써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두 개 여기다 넣어주면 끝이지. 야, 다시 한번 봐봐. 너네 이거 되게 고생 많이 했잖아. 좀 풀리는 거 맞니? 다시 보라고 계속. 여기다 대입만 해주면 답 나오지? 그치? 자, 요런 식으로 가면 된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번이요. 하나씩 다 풀어줄 테니까 계속 한번 가보자. 12번. 자, 왼쪽은 등차수열, 오른쪽은 등비수열. A랑 B랑 곱해라. 당연히 등차수열이니까 등차 중앙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럼 가운데에다가 두 배 치면은 양옆을 더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다가 두 배 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배를 곱하니까. 그럼 양옆을 더하니까 81인가? 맞죠? 물론 이렇게 써줘도 되고. 그쵸? 나 여기를 사실 4의 a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로그를 씌워서 나와.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봐봐.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잠깐만. 이거 너무 빠른가? 지금 됐니? 가운데 두 개 치면 양육을 더하면 돼. 두 개 더하면 81이고.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4의 a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 로그를 이용해서 a를 이렇게 써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얘도 봐봐.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지원아, 등비수열은 어떻게 해야 돼? 맞죠? 가운데의 제곱은 양옆으로 오히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의 8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9의 b제곱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b는 로그 9의 10네. 맞지? 야, 그럼 여기는 너네가 처리할 수 있잖아. 이거랑 곱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은 밑과 진수를 둘 다 루트를 이제 씌우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얘도 이거는 그러면 안 바꾸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두 개 곱하는 게 깔끔하겠는데. 안 바꾸고. 그치? 괜찮니? 그러면은 결론만 쓸까? A랑 B랑 곱하면은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약분되는 거 눈에 안 들어와? 로그 2의 9랑 로그 9의 16이잖아. 이게 약분이 된다고.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 약분이 되면서 로그 2의 16이라서 그냥 4가 되기는 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좀 헷갈리면 이거 간만에 뭐 밑변환 공식 같은 거 써도 되지 않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잖아. 우리 정훈이는 벌써 조는데 어떡하냐? 정훈아 쓰면서 들어. 그냥 수업 들으면 되게 졸려. 다 쓰면서. 그러니까 여분 시험지를 챙겨주는 게 너네 이제 쓰면서 들으라고 자꾸 챙겨주는 거거든? 시험지를 하나 더 주잖아.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다 잠에 약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정리하면 4만 남습니다. 됐지? 형이 지금 넘어가자. 자 됐다 치고요. 넘어갑시다. 13번이요. 아 이건 진짜 13번 아까 깜짝 놀랐다. 야 13번 그래 뭐 맞은 사람. 그래서 하나 둘셋 야 그래 야 형 한 번만 줘. 빨리 야 빨리 줘 빨리. 아 찾았어? 알았어 안 보여줄게. 아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보이면은 K에다 그냥 숫자 하나씩 넣어가지고 규칙 찾아도 돼. 그렇게 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어떻게든 맞춰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것도 실력이야. 저기 신성만에서 수업하는데 그렇게 맞춘 애가 있더라. 진짜 한 20개를 넣어다 쳐가지고 맞추던데. 지금 이거 10개잖아. 한 20개 정도 구해가지고 맞추던데. 그렇게 맞추더라. 간절함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아무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힌트 조금만 줄까? 얘들아 거기 밑에 보기를 좀 한번 봐봐. 보기 어떤 생각이 들어? 이 보기가 힌트가 되거든? 어떤 느낌이 드니? 보기를 봐봐. 뭐 생각나는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기를 봤을 때 어떤 뭐 느낌 드는 거 없어? 야 보기에 루트가 있어 없어? 보기에 루트가 없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루트가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야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봐. 혹시라도 루트가 안 사라져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가지고 루트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 자 잘 생각해봐. 이 정도 센스가 없나? 야 봐봐. 잘 봐. 여기 딱 루트 하나만 나와있지. 그치?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수라고 나와있지. 보기 5개를 봐봐. 보기 5개를 보면은 자연수잖아. 이게 혹시라도 루트가 안 사라져도 혹시라도 앞에 루트랑 뒤에 루트가 뭔가 상쇄되는 게 있어서 자연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게 있어 없어? 전혀 없잖아. 루트만 계속 더하는 거잖아. 양수만 계속 더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자연수가 나오냐? 이걸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야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만 계속 더한다고.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생긴 양수 형태의 루트만 계속 더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런 거래. 예를 들어서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루트가 당연히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 루트를 벗겨야 된다고요. 루트를 벗길 생각을 해야 돼요. 루트가 무조건 없어져.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2개씩 묶어준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 2개씩 이렇게 한번 묶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거 1학년 때 이런 데서 이제 1학년 수학이 다 드러나는구나.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 공통인수 묶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써도 아마 눈에 들어올걸?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눈에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결국엔 K는 1부터 10이 되고 여기 이제 루트가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벗겨지겠지. 그치? 그럼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을 하나 남기면서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값이 붙어서 나와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값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거 그냥 가로로 나오면 또 틀려. 1, 2 차이로 틀릴 거야. 그냥 가로로 나오면. 자, 그러면 K가 3일 때부터 양수가 되는 거지. 아, 잠깐만요. 이렇게 볼게요. K가 3일 때부터 양수가 되는 거잖아. K가 1일 때는, K가 2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아, 잠시만. 이런 디테일이 안 되나? K가 1이나 2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뺄게요. 그러면 얘는 잠깐만. 좀만 천천히 했을게. 3부터 10이고 대신 여긴 양수니까 이렇게 쓰고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3부터 10이라서 시그마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를 다시 1부터 10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1부터 10으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봐. 여기가 1일 때랑 2일 때를 더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1일 때랑 2일 때를 전체에서 빼줘야 돼.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잠깐만 좀 빼줄게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또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거를 빼줘야 돼. 잠시만, 너무 디테일한가? 잠깐만요. 요거 계산 가능하니 지금? 이거 계산 가능해? 조심해야 되는 게 잠깐 이거 까딱하면 틀리는데 이게 절대값이 있잖아 얘들아. 절대값이 있어서 이게 절대값 안쪽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1일 때랑 2일 때는 절대값 안쪽에 음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것만 따로 뺀 거야 이런 식으로. 1일 때랑 2일 때 뺀 거고. 그럼 그때부터 이게 3일 때부터는 여기가 양수가 되지. 3일 때부터는 이 부분이 이제 양수가 되니까 여기를 이제 가로로 다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먹여주고. 근데 이러면 문제점이 뭐냐면 시그마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 공식 적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다시 1부터 10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1일 때랑 2일 때를 다시 또 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좀 납득이 돼?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걔는 조금만 더 해봐요. 여기. 근데 이건 너네가 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는? 이거 정리할 수 있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14번 갑시다. 14번이요. 가보자. 자, 14번. 아마 이런 것도 한 몇 명이나 맞았을까? 맞아. 준비도 틀렸어? 14번 맞으신 분이요. 이게 킬러였고 다 같이 틀린 걸 보니 좀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포인트는 준혁아, 포인트가 뭐 같아? 포인트만 잡아봐. 포인트. 맨 마지막에서 A7라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게 지금 AN이랑 SN이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되게 거슬리거든. 되게 거슬리거든. 그래서 이걸 쓴다는 거죠. 이걸 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너네가 여러 번 경험을 좀 해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n자리에다가 n-1을 넣는다. 자, 보여줄게요. 이렇게 넣는다. 저거를 쓴다고. n-1을 넣는다고. 자, 잘 따라와. 빼기 5는 0이지. 그 다음에 자, 계속 갑니다. 니은자로 그어놓고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SN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자, 빼볼게. 설명 이해는 좀 되냐? 괜찮냐? 여기가 4AN이라는 것까지 따라오고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4AN 나오지. 상수는 당연히 없어질 거고. 그럼 얘를 한 번 다시 써보면 야, 깔끔하지 않아? 어때? 다시 봐봐. 눈으로 계속 봐봐.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럼 요놈의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야, 정체가? 등비수야. 요놈의 정체는 등비수. 어때? 그러니까 별거 없어, 얘들아.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요거 하나.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지 않아? 어떤 걸로 조심하지, 도연아? 그렇지.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제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비수를 끌어낸다고. 오케이?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걸 원하는 건데 잠깐만, 그러면 얘는 A2부터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 A1이랑 A2는 어떻게 해? A1이랑 A2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잖아. 어떻게 할까? 내가 모든 걸 다 알려주니까 너무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것 같아. 1을 넣어야지. 0은 못 넣습니다. n자리에 0은 못 넣습니다. n자리에 1을 넣으세요. 자, 일단 좀만 더 써볼게. 그럼 n자리에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지? 애들이 다또 기가 죽었어. 여기 S1은 근데 A1이랑 똑같지? 맞죠? 괜찮아? 이런 거? 마이너스 4A1 플러스 A. 그래서 A2만 알면은 A1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A2만 알면. 그래서 A1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A2만 알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좀 가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게. 자, 첫 번째로는 A7을 한번 구해보자. 자, 첫 번째 A7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A7은 당연히 A5에다가 공비가 2번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A5부터는 당연히 요 공비가 성립을 하지. 네. 마이너스 3분의 1이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괜찮니? 설명 좀 모르냐? A7은 A5에 공비 2번 먹인다고. 여기 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9분의 1에 뭐 이렇게 되는데 A5가 얼마야? 27분의 1인가? 이런 식으로 24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지금 A7은 일단은 끝이 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A1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A1. 그래서 A1을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A1을 바로 가기가 힘들어서 A2를 먼저 생각해보자. 얘들아, A2에다가 공비를 3번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맞지? A2에 공비 3번이 들어가면 이겁니다. 근데 A5가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A2는 이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죠. 됐지? 근데 R이라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A2는 마이너스 1이야. 어때? 아 설명 근데 진짜 다 해준다. 하나씩 풀어줘. A2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A2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A2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얼마야? 도대체 마이너스 8인가? 그래서 A1에다가 2를 주면 됩니다. 된 것 같아. 어때? 그러니까 A7은 아까 이렇게 구한 거고 A2랑 A5의 관계를 봤을 때 A2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A5가 나오는 거잖아. 너무 빨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R 3번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은 A2부터는 등비수열이라고 여기 써놨지만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3번이 들어가면 A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7분의 1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 하면 A2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맞지? 근데 A2가 마이너스 1이라며 방금. 그럼 A1은 플러스 2로 나오네. 그래서 어쨌든 최종 결론이 A1은 2로 나와. 결론적으로. 그럼 된 거 같은데 지금? 가만 있어봐. 이건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마무리 지어볼까? A2에다가 2를 쓰면 되고 A7이 이거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3분의 1이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자 계속 가보자. 일단은 뭐 15번이요. 자 15번 한번 읽어봐봐. 아 그리고 이게 또 계속 하다 보면 지치니까 1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16번부터 연결해서 또 할게요. 중간에 한번 끊어줄게. 또 16번이 그리고 좀 많이 어려운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끊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끊겠습니다. 일단은 15번 한 개만 더 보자. 이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성립함을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는 이제 빈칸을 보면서 자꾸 흐름을 좀 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인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거 너무 당연한 얘기고 출발하는 시점이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맞죠. n이 2일 때. 그래서 n자리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천천히. 그럼 n에다가 2를 넣으면 그러니까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1은 1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맞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좌변입니다. 좌변. 그 다음에 우변도 이제 따져줘야 되니까 자 우변 n에다가 2를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A2니까 이렇게 나와서 어때? 같아 달라. 됐지?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로 같으니까 어쨌든 n이 2일 때는 살짝 따라오니? n이 2일 때 성립을 한다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잖아. n이 2일 때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보통 이제 k일 때 성립함을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문자가 조금 중복이 돼. k라고 써버리면 중복이 되니까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쓰는 겁니다 지금. k가 중복이 돼서 m일 때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성립가죠. 그러니까 n일 때 성립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n 자리에다가 m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문제만 하고 좀 쉬자.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치는 거지. 그 다음에 원투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저기 m 플러스 1일 때, 다시 말해서 m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 다음에 m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m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보면 m 플러스 1, 얘랑 다릅니다. m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m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 될 거야. 요 자리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m 플러스 1이니까 얘도 m 더하기 1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계속 더하기 1 이렇게 붙는다고. 그래서 한 거를 조금 써주면 이거를 보이자 또는 보이고 싶다. We want to show. 많이 쓰는 약자입니다. We want to show. 이거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로는 뭐냐면 이게 제로야. 이게 제로고, 그러니까 이게 제로야. 얘가 제로고 이게 목표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자른 게 얘가 모자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또 모자르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거기 빈칸에 이제 조금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모자른 게 얘가 모자르고 얘가 모자른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요거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양변에 한번 더해볼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더했어. 여기다 1을 더했고 요쪽에다가 요거까지 더해주는 거지. 요쪽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 정훈아. 정신 차려. 요걸 더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더해준 게 이거랑 이거를 더해준 거지. 맞니? 네. 그래서 노랑으로 쓸게. 노랑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예요, 얘들아. 이게 나야. 얘가 나라고. 나. 빈칸 나가면 되고. 가는 아까 이게 여기가 가였어. 요 부분이 가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잠시만요. 그러면 얘는 AM으로 이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AM 더하기 1쪽 이걸 원하잖아. 잠깐만, 어렵지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갖고 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 AM 더하기 1은 여기다가 M 더하기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자 지금 버텨야 돼. 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버텨야 돼.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AM이야. 얘 납득이 되니? 진짜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얘가 이거잖아. 이 앞에 노란색 부분이 AM이라고. 그래서 얘를 AM에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너무 어렵나? 이거 지금 납득이 돼?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M은 이거에다가 저 끄트머리에 한 개를 빼주는 거지. 이게 납득이 되냐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라서. 이걸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안해.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 거의 됐습니다. 요 자리에 요거를 땡겨 오는 거야. 다시 요 자리에 요거를 넣는 거야. 이런 설명은 다 잘못구나.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건가? 요 자리에 이걸 넣는 거야. 요 정도급의 설명을 하면 다 잘해 그냥. 극복이 안 돼? 여기 넣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야. 이렇게 어때? 그러니까 요 자리에 이걸 넣는 거야. 그럼 지금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다시 봐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상쇄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만 남지. 그럼 지금 원투쇼가 나왔네? 끝났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게 이거 아니야? 나왔어 안 나왔어? 얘랑 똑같지.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다는 뭐냐면 얘가 답니다 지금. 요 주황색 부분이 다가 되는 거지. 얘들아, 애들 좀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자. 저기 8시 10분부터 다시 할게요. 좀만 쉬자. 중간에 좀 끊어서 여기서 더하면 지쳐서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쉬었다 하자. 자든가 밖에서 뭐 커피를 사오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아무튼 쉰다. 애들 지쳤어 벌써.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너 말대로 전체를 이렇게 그린 거야. 좀 고민 좀 해봐. 어차피 금방 설명해. 근데 얘랑 접하는 건 아니지. 2에서 접하진 않지. 이게 좀 짧아 보이지 않아? 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치.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해. 네? 집어넣어서 뭐가? 아니 맥락을 얘기해줘야지.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가는 말을 해야 되는 시간에다가 여기 P에 F에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만약에 케이블에 한 안 10회를 되면은 대입을 해서 이거잖아.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나는 이거 무슨 약속 하나만 반대로 하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왜 안 나오지? 그럼 여기랑 같이 왔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조금만 해보죠. P는 2분의 1이지. 자, 다시 확인해. 나가 FM인데 그게 AM 플러스 1이지.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게 F. 네네 맞죠? 그 다음 다는 M 더하기 1분의 1. 맞지? 그건 맞아요. 해봐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봐. 나왔다. 네, 나갔다. 이제 빨리 오세요, 나. 최대한 빨리 와. 잠깐만.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야 돼요? 아니, 여러 번 나올수록 좋아. 많이 나올수록 좋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억지로 그러지 말고. 많이 나올수록 좋지. 어차피 자꾸 테스트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나오기가 힘들면 너가 집에서 좀 해봐. 그 시간 재면서. 집에서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지.
직관하고 있었는데 몇 시간인데? 아니 사실 정해진 건 없어. 근데 나는 하루 중에 학원에 있을 거야. 몇 시간이라고 원래 직보는 몇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어 사실. 자, 너 무슨 요일이지 직보가? 월요일에? 월요일은 나는 한 2시부터는 뭐 10시까지 계속 있을 텐데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월요일에 몇 시에 끝나? 어. 11시. 그러면 좀 빨리 와. 내가 한 1시까지 올까? 그러면?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거는 없어. 2시에 그럼 나도 2시 전까지는 올게. 좀 많이 오네. 뭘 또 맛있는 걸 많이 사왔어? 어? 어이구. 텔레비전 좀 보고 있어봐.
형 다시 하자. 일어나. 다시 하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끝냅시다. 네 문제만 더 하면 되니까 요거 몇 개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바로 개별적인 그 질문 좀 계속 받는 걸로 할게요. 4개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요 문제가 가장 어렵고 요 시험지 전체에서도 요게 가장 어렵습니다. 명백한 킬러예요. 요거는 저기 모의고사 문제랑 거의 똑같은데 숫자만 살짝 달라요. 모고 킬러 변형이다. 참고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연습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라도 킬러 문제를 조금씩 접하긴 하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씩 접해야지. 해도 될까? 자, 문제는 어떻게 다 읽어봤니? 16번에. 최종적으로 AD를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거기 들어와. 애들이 이렇게 간식을 진짜 좋아하고 뭐냐 이거 도대체. 어디서 파니까? 롯데리아랑 맥도날드는 어디가 더 맛있어? 그래? 롯데리아보다 맥도날드가 맛있어? 토네이토는 아니 난 애들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토네이토는 괜찮던데. 자 한번 가봅시다. 야 일단은 이거 도형이 이제 삼각형이 주어져 있잖아. 문제 읽어보면은 4분원도 주어져 있고 확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확장은 해야 돼. 확장.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쪽은 잘렸지. 그리고 반원이 아니잖아. 원래 그림은 4분의 1 조각이잖아. 오케이? 90도짜리 부채꼴이잖아. 부채꼴. 근데 그걸 이제 반원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좀 납득을 해? 반원으로 확장을 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원으로 확장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원판에 접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판에 접해요. 자,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치? 자, 그러면 길이는 그냥 다 표시를 해놨어. 거기 문제 읽어보면은 뭐 AC의 3루트 2라고 나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뭐 8루트 2?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걸 그냥 길이로 다 표시했을 뿐이야. 여기 문제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6이라는 것도 문제 나와 있지 않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그대로 옮겨놨을 뿐이고요. 옮겨놨을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AD를 혜원이가 어디 갔어? AD를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치? 자, 일단은 저기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Y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처음에? AC가 먼저 눈에 들어올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삼각형이잖아. 야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눈에 들어오니? 여기가 반원이라서 그러니까 AF가 지금 지름이잖아? AF가 지름이니까 얘가 지금 반원이고요. 여기가 이제 직각이 되는 거야. 이거 괜찮냐고? 직각이 된다고 직각이. 그래서 그냥 피타만 쓰시면 됩니다. 뭐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피타만 쓰면 돼요. 여기가 이제 직각이니까 그러면 AC 제곱에다가 3루트 14가 루트 100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먹여주시면 여기가 12의 제곱이니까 144 42라서 루트 4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안 나와. 바로 눈에 들어올 거. 잠깐만. 뭐 잘못한 것 같아. 잠시만요. 미안해. 미안.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지? 내가 틀렸잖아. 이거 339니까 94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얼마지? 루트 122인가? 맞지 이거지? 아무도 말 안 해. 좀 계산 삑사리 났죠 방금?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여기 122잖아. 근데 L식이 나와 있는 거 같아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네. 잠깐만요. 미안해. 설명 좀 다시 해줄게. 조건이 많아가지고 조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 다시 할게요. 미안. A식 길이가 나와 있지 지금. 조건을 잘못 봤습니다. 여기 길이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CF 길이를 우리가 구한 거야. 미안해. 앞뒤를 좀 거꾸로 봤어. 이쪽 길이가 나와 있어서 피타를 적용해가지고 지금 CF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바꿀게요. 그러니까 그냥 피타 적용해서 여기 CF 길이 구했다고. 피타 적용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체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나 계산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얼마죠? 계산 왜 이렇게 못해? 맞지? 잠시만요. 시간 조금만 줘봐. 머리가 안 뜨나 보다. 문제 조금만 다시 읽어보자. 이렇게 갈게. 자, 일단은 여기 알파를 먼저 봐봐. 요 각도를 이제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은 얘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를 바로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직각삼각형이라서 요거 두 개를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천천히 갑시다. 그럼 사인 알파는 요 각도를 이제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커다란 이 바깥쪽 삼각형을 한번 봐봐. 그럼 사인 알파는 요거 요 밑변 AF분의 요 길이가 되는 거죠. 3루트 2. 사인 알파는 12분의 3루트 2가 나오겠지? 요 길이니까. 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문제 좀 어렵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4? 뭐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요거 두 개를 먼저 체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CDE에 사인 법칙을 하나 이용해가지고 CD 길이를 좀 한번 구해볼게. CD 길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로는 CDE 다시 여기 요 삼각형 요쪽 삼각형에다가 사인 법칙을 먹여가지고 요쪽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요 길이. 오케이? 근데 요 길이만 구하면 그러면 마지막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를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다시 한번 설명한다. 여기 CDE에 사인 법칙을 먹이는 거야.
그럼 사인 알파분의 여기 이제 y는 이게 외접 이게 반지름 이제 4루트 2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y를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자 천천히 생각해봐. 요 길이 y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쪽 길이가 이제 3루트 2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이제 세타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알파랑 세타를 더하면 무조건 180도가 나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문제가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삼각형 있잖아. CDE 요 삼각형. 거기에다가 사인 법칙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 사인 요거분의 요거 y는 요 반지름의 2배, 8루트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y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요 삼각형을 봤을 때, y랑 요 길이 두 개를 아는 거잖아. 그다음 물론 여기 각도까지는 모르는데 얘랑 얘를 더하면 180도가 나오거든. 답이 좀 떨어지지 마. 좀 자꾸 신경 써. 여기랑 여기 더하면 180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쪽을 공략할 수가 있어. 이쪽.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은 CD2에다가 자, 끝났습니다. 여기다 이제 사인 법칙을 먹여가지고 y를 한번 구해보자. 자, 사인 법칙 먹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이제 y라고 쓰면 되고, 여기 이제 반지름의 2배니까 8루트 2 이렇게 나와. 이거 설명 지금 따라오겠어? 이런 식으로. 자, 사인 법칙 먹여주시고, y는 8루트 2에다가 사인 알파인데 사인 알파가 방금 이거라고 했었지, 그치? 자, 천천히 봐봐. 어렵겠지만 자꾸 해봐야지. 뭐 4분의 루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냥 4로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 설명이 좀 납득이 돼? 요 삼각형에다가 사인 법칙을 먹인다고. 그럼 사인 요거분의 요거는 2R로 나오잖아. 근데 시당초에 사인 알파가 우리 이렇게 구했던 거 아니야? 사인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요 각도랑 요 각도랑 똑같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인 알파를 구했던 거야. 여기에서 사인 알파를.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직각이니까. 그럼 사인이니까 여기 12분의 요거 3루트 2 이쪽으로 갔던 거야.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인 알파니까 이렇게 먹이면 y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럼 지금 나는 다 푼 거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세타를 좀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잠깐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코사인 세타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여기 전체 요거는 사각형이 되지, 얘들아. 전체 핑크색, 핑크 전체. 요거 사각형이 되는데 초록색 반원에 내접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원판을 이렇게 확장해서 그린다고 해도 어쨌든 요각이랑 요각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고. 아, 그거 눈에 안 들어오나? 얘가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 원을 이렇게 확장한다고 생각해봐. 원을 이렇게 확장하면 마주보는 각이잖아, 이 두 개가. 괜찮니? 설명 다시 해줄까? 마주보는 각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180이라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코사인 세타를. 그럼 이제 끝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코사인 법칙을 먹일게요. 여기 ACD에다가, 자, 마지막입니다. ACD에다가 코사인을 먹입니다. 코사인을 먹여서 x를 구한다. 코사인을 먹여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나왔었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이제 코사인을 먹이는 거야. 그러면 x제곱에 16에다가 하나 빠지지. 맞죠? 그러면 2ab니까 8x. 요거만 계산해주면 돼. 마지막. 그래서 요게 지금 계산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정리를 다 해주면 최종 결론은 준혁아, 그 책에는 없어. 이거는 그 킬러 교재에 따로 있어. 아, 그 책이 아니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야, 전체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 다시 해줄게. 어떤 부분이 안 돼?
괜찮다 그러면 넘어가고. 문제 많이 어려워. 여기 원판 이렇게 확장하는 건 괜찮니? 이런 식으로 원판 확장.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면 된다. 자, 넘어갈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넘어갑시다. 자,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후딱후딱 하고 끝내자. 17번이요. 자, 필기는 다 했니? 그림도 다 그렸고. 17번. 자, 분비수열이 나와 있고, 저걸 이제 계속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FN을 최소로 만들어 달래. 뭐라고? 아, 그렇죠. 나열을 해야지. 일단은 만들어 봅니다. A에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좀만 나열해 봅시다. 자, 총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냥 4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N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이제 다 곱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곱해보자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FN을 지금 미니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마이너스가 연속해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개수가 홀수개가 돼야 돼. 그거는 좀 납득을 하니? 그러니까 개수가 짝수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두 개로 곱한다고 상상해봐. 양수지. 만약에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양수가 나오잖아. 최소가 나와야 되니까 전제 조건이 무조건 홀수개가 돼야 돼. 홀수개. 이건 좀 납득을 하겠어? 홀수개가 나오거든. 홀수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잠깐만 일단 좀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끊어가지고. 근데 요거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3개 곱하는 게 더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절대값만 보면 절대값이 더 큰 거 아니야? 어차피 이 라인까지 들어가면 다 마이너스니까 요거 하나보다는 여기까지 곱하는 게 절대값이 더 크고요. 얘보다는 여기까지 곱하는 게 절대값이 더 크지. 그치?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해봐. 그럼 여기까지 곱하는 게 절대값이 더 커지니? 그거는 아니지. 왜냐면은 얘가 1보다 잠시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값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많이 내려가려면 만약에 여기까지 곱한다고 치면 이게 잠깐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를 곱해봐. 그러니까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1보다 크지 않아? 아니 잠깐만 미안해. 1보다 작지. 맞죠? 1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오히려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곱해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설명이 좀 납득이 돼. 그러니까 준혁이 말대로 전개를 한번 해본 거야. 전개를 해보고 일단 요거는 좀 납득이 되니? 홀수계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플러스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로 가든가 여기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으면 숫자가 오히려 더 줄어들어. 절대값이 작아진다고.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 넘어가자.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은 18번이요. 문제 한번 읽어보자. 야, 문제 계속 읽어. 멍하니 있지 말고. x를 구하면 되는 건데.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볼게. 당연히 넓이를 좀 이용하는 게 좋겠지. 자, 삼각형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봤는데 넓이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왜 내저번에 반지름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내저번을 이용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뭐 이거를 짧아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 반지름이 루트 3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테두리 길이를 다 더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 내저번을 활용해주면.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두 번째 방법? 응. 말을 끝까지 해. 어떻게? 아이, 그러지 말라고. 두 번째 방법. 아, 이거 생각 못하는구나. 헤론 쓸 수도 있잖아. 헤론. 기억나? 헤론 공식?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일단은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절반 치는 게 필요하니까 요거를 좀 구해볼게요. 자, 세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절반을 한번 쳐보자.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게 이거 아닌가? 세 개 다 더하는 게 절반 치면 이렇게 나오지. 맞지? 준혁, 정신 차려. 뻗었어. 그럼 이제 루트 붙이면서 자, 요거를 좀 계산을 해주면 요게 이렇게 먼저 들어가. 기억나?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가지고 다 곱했던 거 기억나니? 그런 식으로. 자, 하나씩 한번 빼보자.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x가 되고 요걸 한번 빼보자. 그러면 5가 되고 그 다음에 저기 a, b를 빼보면 2가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10에다가 어때? 됐어? 좀 도현이 표정이 뭔가 어두운데? 지금 따라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더해서 절반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공식을 다시 한번 써줄까? 너네 이거 공식 기억나니? 헤론 공식 기억나니? 루트 안에 어떻게 들어가니? 쟤를 만약에 a라고 표기한다면 이거 세 개를 다 곱하잖아. 이게 곱하잖아. 이거 세 개를. 그래서 루트 안에 여기 x 더하기 7이 먼저 들어가는 거고 x 더하기 7에서 이거 하나 빼주고 이거 하나 빼주고 이거 하나 빼가지고 세 개 다 곱한다고. 어쨌든 넓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끝난 거 같은데? 야, 그럼 이거 풀면 되겠네. 그래서 좀 정원이 따라왔어?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지. 루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좀 더 깔끔하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3으로 나오죠. 그렇죠? 끝났네. 야, 그럼 끝났잖아. 따라오는 거 맞아? 항상 불안해요. 시원은 좀 어떤데? 이 설명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내저번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 안쪽에 삼각형 3개를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론 공식 써가지고 한 방에 끝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론 공식 같은 건 기억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제 봅시다. 19번은 일단은 생략하고요. 마지막 문제 20번이요. 자, 이거 한 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삭으로 좀 넘어가자. 20번 문제 혹시 푼 사람 있니? 그 부채꼴 모양 나오는 거, 원뿔 모양 나오는 거. 아이고, 이거 잘 잔다. 미치겠다. 너무 잘 잔다. 뭐라 그러겠어. 야, 푼 사람 있냐고. 넌 뭐, 갑자기 뭐. 빨리 나. 원뿔 모양 푼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나요? 정확히 뭘 해야지 문제 이해를 시켜주겠습니다. 오르막길이랑 내리막길을 일단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설명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뭐 언제는 설명 안 해주나? 뭐 언제 안 해준 적 있니? 시간이 걸릴 뿐. 자, 설명 다 해줍니다. 일단은 문제를 읽으세요. 일단은 나도 그림 그릴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자, 원뿔을
거를 좀 이쁘게 그려보자. 요렇게 뭐 최단거리나 이런 문제는 사실 뭐 알고 있겠지만 전개도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반드시 전개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준혁이 이거 괜찮았어? 마지막 문제? 아니 뭐 지금 고민해. 지금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 이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거든. 좀 풀어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 간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이쁘지 않아?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오르막길의 길이를 원하는 거잖아. 오르막길의 길이.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펼치는 거야. 맞아. 준혁이 말이 맞아. 일단은 펼쳐야 돼. 자, 펼쳐볼게. 그러면 살포시 한번 펼쳐볼까? 펼치면 대략 한 이렇게 생겼겠지. 원뿔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중2 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센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반지름 길이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이걸 이제 모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길이를. 여기를 이제 모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입체 모양이라서 이 양끝점이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닌가? 얘를 이렇게 접는다고 상상하면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던 걸 이렇게 접는다고 상상하면 양끝점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 양끝점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사실 여기도 B라고 써도 괜찮아. 양끝점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펼치니, 이렇게 붙이니까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A, B,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포인트인데 이 점이 사실 요 정도쯤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요 길이가 이제 3대3이 되겠지. 3대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D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 B에서 D로 간다라는 게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림상. 맞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쪽 길이는 이제 6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있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이게 다 겹쳐져서. 상관없어. 이게 겹쳐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줄게. 이게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르막이랑 내리막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오르막이고 언제까지가 내리막이야? 어디서부터 내리막이야? 얘들아, 오르막이라는 건 정상까지의 길이가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내리막이라는 거는 정상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장난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르막이라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대기랑 가까워지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내리막이라는 거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꼭대기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거든. 정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수선을 내려야지. 맞아. 근데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현해상 이제 H라고 하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까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는 지금 그러면 오르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상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잖니.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돼? 내리막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오르막 아니야? 오르막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길이를 원한다고 보는 거지. 오르막 길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BD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BD는? 그렇지. 여기 중심각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세타라고 가면서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기 호의 길이가 얘가 4파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는 지름이 4니까 4파이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호의 길이가 이제
R 세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세타는 3분의 2π, 다시 말하면 120도가 될 거예요. 120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게 코사인 법칙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코사인을 먹여서 그 다음에 BD를 한번 먹여볼게. 그러면 BD의 제곱은 662, 36, 339에 맞죠? 마이너스 2 AB에 코사인 120도. 물론 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이 정도쯤 나오나? 맞니? 계산 자꾸 봐줘야 돼. 여기 저거 맞죠? 마이너스 2AB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63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구한 거니까 그럼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짓지? 97, 64 마지막 마무리는 X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X 어떻게 구해? 잠깐만요. A, B, D. 육의 제곱은 X 곱하기 BD라고? 그건 아니지. 직각이 아닌데. A가 직각이 아니잖아 지금. 잠깐만요. 그냥 넓이 이용하는 게 낫겠다. 아니 그거 너가 말한 건 여기가 직각일 때 쓰는 거고 그건 중학교 때 그 직각일 때 쓰는 거고 넓이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얘들아 ABD 넓이 구해봐. 와 이거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야 ABD 넓이 구해봐. 다 풀었어. 이제 끝났어. ABD면 야 넓이 이용해볼게. 넓이. 그래서 여기에 H 구하면 나올 거야. 자 여기 H 구하면 됩니다. 2분의 1에 AB에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야 계산 좀 도와줘. 나 혼자 다 하니 이거. 얼마 나오니?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뭐랑도 같냐면은 여기 아까 BD에다가 H 곱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아까 BD가 3루트 7에 H의 절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H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계산 루트 7분의 3루트 3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끝났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피타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실제로 해보면 여기까지 하자. 끝.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개별 질문 좀 더 받는 걸로 합시다. 저기 시험지를 점수 입력만 좀 하고 다시 돌려주도록